지금 여러분께서는 퇴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제주시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35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복지라는 말 참 많이 듣게 되죠. 주거복지, 사회복지, 아동복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지가 무엇인지, 복지와 경제는 괴리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줄 만한 책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상희 교수입니다. 예.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이게 좀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와 산업이 양극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일자리도 이렇게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뚜렷하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 살림살이가 굉장히 나빠진 거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지 꼭 20년이 지났거든요. 네네. 그 20년 사이에 이제 국민의 삶이 더 나빠졌고 행복지수가 지금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빈곤율을 보면 절대 빈곤은 20년 사이에 거의 그대로인데 상대 빈곤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한 7% 되던 것이 지금 15%로 늘었거든요. 네네. 게다가 자살률은 3배나 늘었고 아시다시피 출산율은 세계에서 거의 지금 꼴찌 수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흔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적으로 작은 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경제 수준에 맞춘 복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세계 11위권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민소득도 1인당 2만 한 6천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등등 몇몇 나라들에 이어서 지금 2050 클럽에 속해 있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이거든요. 네네. 국민소득이 이제 2만 달러가 넘고 그리고 이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이런 큰 나라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은 불행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우리나라가 과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굉장히 큰 의문이 드는데 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 수준이 너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국내 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의 비중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10.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GDP의 10.5%만을 복지에 쓰는 거죠. 네. 그런데 OECD 국가들 평균은 22%나 되고 주요 선진국들은 이게 30%나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하면 절반이고 그리고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복지죠. 그래서 지금 이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지금 국민이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부에서는 복지라는 단어에 퍼주기식, 포퓰리즘 이런 단어를 좀 연상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측면으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복지에 대해서 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복지가 그리고 복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이게 낡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시각이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지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하는 거다, 구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경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좀 분리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는 이제 선별적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복지를 많이 주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자꾸 복지만 받아 먹으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현대적 의미에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투자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보육, 애를 잘 키우는 거, 그다음 교육, 직업 훈련. 그다음에 건강, 의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보편적 복지인데 우리가 이런 게 너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실해지고 그래서 경제 성장에도 지금 지장이 온 겁니다. 오히려 복지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나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지금 그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지금 10.5%밖에 안 되고 그래서 OECD 평균의 22%에 비하면 이게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복지가 지금 과잉이라서 문제인 게 아니고 그 진실은 복지가 너무 과소하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실해져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복지에 대한 오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 전환을 위해서 부단히 강의를 해 오셨고 또 시민 운동도 하고 계셨는데 10여 년 동안의 어떤 토론이나 강연을 이제 최근에 한 권의 책으로 녹여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복지국가 강의라는 책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집약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단법인 싱크탱크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기획한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책 자체는 이제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서 경제가 성장하고 복지가 확충되는 경제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열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 내지는 안내서, 뭐 복지국가에 대한 일종의 교과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 경제와 복지를 좀 나눠서 경제가 커지면 복지는 줄어들고 복지가 커지면 경제가 줄어드는 이런 식의 시각이 아니고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게 바로 이제 복지국가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지를 좀 지향해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한 사례를 들어보면요. 네. 그 스웨덴의 유명한 정치인인 지금 팔메 수상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제 성장과 복지 분배는 절친한 친구와 같은 것이다. 동행하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복지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것이다, 퍼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버리고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확고하게 틀어주면 그러면 이제 경제와 복지를 대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경제가 꼭 복지고 복지가 꼭 경제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복지라는 게 같이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기득권이 알아서 양보하기는 쉽지 않은 일, 또 이 신자본주의 정책상에서는 좀 어려운 점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복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지를 조금 더 하거나 선별적 복지를 조금 더 확충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네. 복지 국가는 국민을 복되게 하는 국가. 다시 말해서 국민의 행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국가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확고하게 틀어주면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 이제는 복지에 대한 그리고 복지 국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정치도 우리 국민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해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것을 정치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말도 좀 귀에 들어오고 우리가 행복할 권리 또 행복한 나라를 우리도 누리고 또 자식 세대에게 또 물려주는 그런 측면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짧게 사실 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타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내게도 이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복지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그런 국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 그리고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들에서 복지 국가라고 하는 모델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세금을 조금씩만 더 내고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간다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참 어렵게 들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사실 책을 좀 미리 제가 봤는데 책을 좀 그래도 좀 읽기 쉽게 좀 편하게 쓰셨더라고요. 이 복지국가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 또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주를 넘어 세계로 간